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수요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투자 전략을 들고 오신 황금연모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네. 이 추운 길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분들께 투자 전략을 제시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네. 오늘 뭔가 이렇게 뿌듯한 대단한 투자 전략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보면 설레이잖아요. 네. 막 설레이는데 사실 오늘 이제 밖에 이 풍경을 보고 설레일 만한 기분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이 네. 거래소는 하는 사이에 쭉 올라갔고 네. 코스닥은 의외로 테마주들의 급락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위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차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그런 기분도 있고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항상 위험 리스크를 좀 안고 하기 네. 때문에 털어낼 땐 과감하게 좀 털어낼 필요도 있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더 이제 이런 투자 전략 강의를 더 열심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점은 네. 이렇게 눈도 오고 이런데 맨날 투자자분들께 이제 투자 전략도 제시해드리고 음. 이러다 보면 건강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문가분들은 건강 관리를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오면서 저도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음. 야,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네. 다니다가 나는 우리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 네,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거의 그 요만한 여유라는 것도 네. 없어요. 건강 관리는 결국 뭐 자기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데 사실은 운동이라는 것도 마음에 막 여유가 돼야지 그게 에너지가 발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 쫓기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놓치게 돼서 결국은 이게 우리 빈벽 수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수행을 해야 컨트롤할 수 되는,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거 그것만이 일단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오니까 더 이제 자기 컨트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럼 12월 5일 오늘의 장 마감 시황 통해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12월 5일 수요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에 미국 재정절벽 관련한 우려에 소폭 약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중국 증시의 급등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11포인트 상승해서 1940선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6포인트 하락하면서 496.50 오늘의 종가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매매 주체들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은 장중에 사자세로 돌아서면서 578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장 후반에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1,090억 원 가까이로 정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장중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1,600억 원으로 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대부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는 장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1.7% 상승했습니다. 145만 5천 원 오늘의 종가로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포스코와 LG화학, SK하이닉스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현대차가 0.6% 내렸고 기아차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밖에 삼성생명, LG전자, NHN도 하락 마감됐습니다.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중국 지수 반등의 영향으로 경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전자, IT 업종이 1.4%의 상승률을 보였고 증권주 역시 1.6%로 상승률 1위 업종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철강, 금속, 제조, 유통, 화학업종 모두 1%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반면에 의료종밀 업종은 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DI가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의료정밀 업종 자체의 하락을 이끄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밖에 의약품, 서비스, 종이 목재 업종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 20전이 상승한 1,083원 70전에 개장했는데요. 오전 중에 반전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고 결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전날보다 2원 내린 1083원 50전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 금융시장 동향이었습니다. 네, 12월 5일 장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보니까 우선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역시나 그 중국 증시가 급등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주가 상승 마감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면 네.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는 게 아니라 일단 죽지는 않고 네네. 피가 부족하면 혈색이 없죠. 혈색이 없으니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즉 우리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 돈이 부족하면 증시는 힘을 얻고 없고 또 피가 모자라서 우리가 기운이 없는 것처럼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에 중국 증시가 사실은 뭐 여태까지 어떤 과열 시장이 식혀지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뚜렷하게 뭔가 부양을 해주겠다라는 의사가 없었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름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 통화량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돈을 말 그대로 수요를 좀 해주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한 10시 반까지는 장이 조금 어두웠었거든요. 네네. 미장도 숨고르게 들어갔고 우리도 네.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끌어줄 만한 재료가 없었는데 중국 증시가 1.8% 정도로 급등을 했고 네. 그러면서 한 3% 이상 이제 급등 마감을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뭐 철강, 화학, 조선 이쪽은 다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이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중국의 어떤 부양책이 나오면서 네. 코스피 시장이 갑자기 일어났죠. 네. 그거는 이제 거래소의 이렇게 분차트를 보면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10시 반부터입니다. 저거 한번 화면 좀 잡아줘 보세요.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시 반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1.8%를 급등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네. 결국 항상 얘기하지만 코스피가 올라가면 지수 관련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IT면 삼성전자를 네. 필두로 또 화학주면은 뭐 LG와 호남석유 네. 또 뭐 자동차면 현대차, 기아차, 철강주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다 돌아가게 되는데 반면에 저도 네. 사실 오늘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와 거꾸로의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험악하죠. 네. 오히려 코스닥은 장 초반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네. 중국 증시 반등 때문에 조금 거래소가 올라왔었을 때 오히려 이 반등이 왔었을 때 팔아라 이런 흐름이 나오고 오히려 종가가 더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너무 반대의 모습. 그러니까 시장은 거래소 오늘 올랐는데 좋았겠는데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코스닥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주 시름이 크죠. 특히 코스닥이 지금 1.24% 보통 많이 빠질 때가 한 10포인트 정도 빠지면 2%가 넘는 하락이 나오는데요. 네. 이 정도가 나오면 예전에 제가 그 시세 형성의 원리에서 공포 구간이 있고 침체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공포 구간은 장대 음봉이 뚝뚝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못 팔아. 아. 겁이 나서 못 네. 팔고 있거나 또는 하다가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뉴스에도 이 주가들의 어떤 신용장구라든가 뭐 스탁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화들짝 놀래버립니다. 네. 그럼 개인들한테 토매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침체 국면에 토매가 나오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네. 나왔고 대선주에 대한 열망이 너무 많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워낙 많이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선주에 대한 테마주들이 급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한철 메뚜기다라는 표현을 쓸 수 네. 있을 정도로 테마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연출돼서 사실은 개인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오늘 힘들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거래소가 어려웠거든요. 지금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네. 거래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이 10월 달에 급락을 할 때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물려 있거나 최근에 들어갔어도 잘 가는 종목은 잘 갔는데 네. 그렇지 못한 종목은 이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대신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맞물려서 철강 또 화학 오늘 같은 경우 전기전자 네. 이런 쪽 자동차 운송 장비 특히 이제 쌍끌이 매수에는
그 화학하고 그 운송 장비 네. 이쪽에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그쪽이 이제 집중 매수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중국하고 연동되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 업종들이 그래도 받쳐주고 살아났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는 결국 이제 연말을 기대해서 지난주에도 배당에 대한 네. 기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증시가 우리가 한 지금까지 해서 10번이 기준으로 한다면 7번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유가증권 시장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남아 있고 물론 항상 저항은 늘 있지만 네. 남아 있지만 코스닥은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심을 할 수 있는 12월 때 돈들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상심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희비가 좀 교차했던 하루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업종 흐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우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화학 업종, 네. 운송 장비 업종 이쪽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자, 화학 업종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화학 업종 지수가 그동안에 이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라는 거가 나오지 않아서 네. 작년 2월 달을 올 2월 달이죠. 올 2월 달에서 이렇게 급락을 해줬고요. 네. 반등이 미약했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9월 달에 올라왔다가 11월 달에 거의 뭐 쌍바닥, 그러니까 삼중 바닥이죠. 네. 여기 이렇게 삼중 바닥을 하고 올라왔는데 추세는 아직은 아니에요. 추세는 아니고 네. 기술적으로 이제 21선을 돌파를 했고 모멘텀, 즉 이유가 있어져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이유가 타당하다라서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네. 화학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놓였지만 아직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한 거는 아니다. 여기서도 화학주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옥석을 좀 가려야겠죠. 기관 네. 내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종목군들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운송 장비 업종, 이제 자동차 쪽 우리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업종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는 덜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네. 과거의 고점을 쌍고점 만들고 여기서 삼중 고점을 만들었다가 네. 오히려 최근에 환율이 급락하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급락을 했지만 최근에는 반등이 제법 탄력을 보였죠. 우리 화학주는 아주 길게 느려졌지만 얘는 네. 급락, 그러니까 우리 보통 V자 반등 얘기하죠. 네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골이 깊은 상태에서 V자 반등을 해주고 있고 아직 물론 종합지수는 여기 올라와 있는데 얘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멀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하고 맞물려 봤었을 때 즉 자동차는 자동차 본주뿐이 아니라 부품주 네. 또 자동차와 관련된 철강주들 여기까지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이쪽에는 좀 기대감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연말에 뭐 건설주들, 증권주들 지난번에 올라와서 많이 그 기대감을 가지시겠지만 사실은 건설이나 증권에 대한 업황은 하나도 안 좋습니다.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 네. 자체가. 그래서 이들의 업황을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은 유동성, 돈이 우리도 통화량이 늘려진다면 네. 즉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면은 갈 때가 기관들이 사줄 수 있는 큰 덩어리를 사줄 수 있는 게 건설 증권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런 역할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은 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운송 장비 네. 또 이제 화학주들 이런 철강 업종 이런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살펴보시고 내수주들은 나름대로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그런 종목군들 오늘 보니까 CJ 같은 종목 정고점 네. 돌파하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천왕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60% 보유하고 계시고 첫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비중은 20%고 매수가는 4,5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니텍입니다.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4,55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윤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70%고 종목 30%는 대한과학입니다. 매수가는 8,000원에서 8,270원, 목표가는 12,600원, 손절가는 7,4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비중은 20%,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우리 ETI는 비중 20%고 매수가는 5,300원, 단기 목표가는 5,700원, 중기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9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비중 역시 30%고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10% 보유하고 계시고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MK전자, 비중은 역시 30%고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녹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목표가는 2만 4,000원,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고 비중은 20%, 매수가는 7만 3천 원에서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 8천 원,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4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풍산입니다. 비중은 50%고요. 매수가는 33,800원 이하로,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12월 첫째 주 포트폴리오 구성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종목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네 종목 중에 현대 BNG 스틸이랑 액토소프트의 10%가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이제 늘리신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종목별 20%씩 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로만손, 네. 아이컴포던트, 현대비엔지, 액토주, 우리 ETI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종목을 제가 오했었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네. 코스닥 종목의 종목별로는 나름대로 좋은 종목을 선정했는데 코스닥 종목이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제일 처졌던 종목을 제외를 좀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로만손을 우리는 11,500원에 샀지만 12,500원에 팔았다. 이거는 이제 환경상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그저께도 반등을 시도하다가 오늘 결국은 이제 이탈을 했어요. 1,600원까지. 그렇다면 물론 코스닥이 돌아가면 저는 한 12월 중순은 좀 다시 살아날 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 본다면 그때 가서 재투자를 해도 충분하다. 이런 관점에서 네. 제가 로만손을 좀 제외를 했고 네. 지난주에도 아이컴포던트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네.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그냥 가자 이런 네네. 얘기를 드렸고요. 대신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처음 편입했었던 우리 ETI도 네. 오늘도 좋아요. 그죠?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네, 꾸준한 맞습니다.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조금 답답했던 거가 이제 액토주 소프트하고 현대 BNG 스틸인데 네. 액토주 소프트가 오늘 게임주들이 네오이즈 게임주 때문에 게임주들이 아주 동반급락을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액토주는 유동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오히려 기관들이 많이 사줬는데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장마감에는 이제 돌려주면서 주가를 그래도 조금 지지하는 즉 제가 얘기했었던 개미열이 네. 여기를 좀 지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차라리 이럴 때는 남들은 팔고 싶어서 막 겁내고 할 때 네. 내가 조금만 더 들어가자. 충분히 이 정도 내가 한 달 정도를 지켜본 종목이라면 네. 아직까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관점에 액토주를 오히려 단가를 좀 낮추는 차원에서 네. 제가 10%를 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로만손에서 빠져나온 금액을 네네. 그리고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도 네. 큰 차이는 없지만 지난번에 1,300원대 샀는데 네. 현재 9,900원이라면은 그렇게 큰 손실이 있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중국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 자동차 이제 부품 자동차 관련 철강주기 때문에 이쪽을 좀 주목할 필요도 있고 또 정말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로만선에서 빠져나온 10%를 BNG 스틸도 추가 매수를 네. 좀 하겠습니다. 그럼 BNG 스틸도 대략 한 평균 매수가가 한 1,100원 정도 선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 다 액토주도 그렇고 BNG도 그렇고 10%씩 더 진입을 해서 종목은 네 종목으로 압축을 하되 네. 아이컴포던트나 우리 ETI는 20%씩 액토주와 이 현대 BNG 스틸은 30%씩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자. 단순하게 추천이 아니라 네네.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런 그 전략 하에 네. 비중을 네 종목에다 30%씩 두 종목은 좀 더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네. 종목 점검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네, 새로운 또 이제 종목이 편입될 때를 이제 기다려 보면서 전반적인 내일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사실 내일 장도 여전히 이제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거래소가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네.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추가 상승 속에서도 이제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개별성 종목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을 끌어주는 주체가 있어서 올라가고 오늘 거래량도 수반이 됐거든요. 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과 관련된 종목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업종이면 자동차와 관련된 주 네. 또는 화학주에서도 너무 낮은 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종목별로 좀 탄탄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매수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성 종목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개별성 종목은 코스닥의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하자라는 의견이고 코스닥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난 이거 뭐 팔아야 되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작년 2월 달에 보면은 546포인트를 갔다가 아주 급하게 내려옵니다. 네. 멈출 듯한데도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이렇게 하락을 네.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1단, 2단, 3단, 4단까지 맞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네. 바닥이라는 걸 내가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꼭대기도 내가 잡지도 말아야 되지만 바닥도 예측할 필요가 없어서 네. 코스닥의 테마주들은 일단 다 피하시고 손실이 나도 이때 매도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1년을 끌고 네. 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되는데 그럼 기회비용을 다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자. 테마주들은 아파도 잘라내자. 저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 가장 그래도 업종별 흐름으로서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어떤 종목을 이제 특정하게 꼽아주신다면 어떤 쪽을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생방송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네. 포트로 좀 제시해드렸던 우리 지금 포트는 아니지만 네네. 제시해드렸던 거를 보면 저는 현대 BNG 아니죠 현대 하이스코 아, 예. 예, 하이스코를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운송업종에서도 높단 말이에요. 같은 네. 철강 쪽에서도 제일 높고 하이스코도 오늘 한 3%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좋고 매물이 가장 바로 앞에 이 9월 달에 있는 예전에 제가 SK 한번 해드렸었을 네, 때 맞습니다. 패턴하고 수익률이 예, 엄청났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스코도 전고점 5만 원 넘겠구나. 이 종목이 크게 보면 네. 한 7만 원 정도도 가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이스코 같은 종목도 접근을 해보시고 CJ 같은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CJ 업종 얘는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현대백화점이나 CJ 같은 종목군들 보시고 보험주들이 이제 연말 배당 때문에 네. 움직임들이 좀 있던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한화생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행보를 좀 했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 이제 무거워요. 보험주들이 네. 무겁긴 하더라도 이런 종목도 한번 접근을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죠. 이런 관점에서는 증권주보다 오히려 보험주가 조금 더 낫다라는 관점에 보험주도 접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황금연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치맵 대박 공략주 수요일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성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